네,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캐플러 뉴스 제임스 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저는 연말에 개최할 예정인 LA 한인의 헤리티지 나잇 행사를 준비하고 예고해드렸는 대로 LA시의 기본소득 프로그램 Big Leap 프로그램을 신청하라는 한인들을 도와드렸습니다. 헤리티지 나잇은 LA 한인회가 기금 모금과 함께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행사인데요. 지난해에는 팬데믹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다운타운 셰러튼 그랜드 호텔에서 12월 2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시작해볼까요? 11월 4일 캐플러 뉴스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네, 오늘 첫 소식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했다는 소식입니다. 버지니아는 지난 12년간 연속 민주당이 당선된 곳이어서 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곳인데다가 민주당은 이번 주지사 선거 승리를 확신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큽니다. 특히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큰 정치적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일 실시된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글렌 영킨 후보가 예상을 깨고 주지사에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대리전 성격으로 치러진 것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2일 밤 98% 개표 상황에서 영킨 후보는 50.9%, 민주당 맥컬리 후보는 48.4%를 득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 내내 반트럼프 전략에 초점을 맞췄지만 영킨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전략을 구사했는데 이것이 적중했다는 분석입니다. 버지니아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를 10%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섰던 곳이어서 민심이 크게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로 민주당과 바이든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그간 우리가 수없이 외쳐왔던 한인 정치력 신장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 등 서부 지역에서도 한인들의 주류 정치 진출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이번에는 뉴욕과 버지니아 등 동부 지역에서도 여러 한인들이 당선돼 한인 사회는 쾌거였습니다. 뉴욕시의 한인 여성 시의원이 2명이나 배출됐으며 버지니아에서는 주 하원의 한인 여성 의원을 포함해 2명이 당선됐습니다. 이 소식은 제니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의원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인 여성 시의원 2명이 당선됐습니다. 2일 실시된 뉴욕시 의회 선거에서 민주당 린다 리 뉴욕 한인 봉사센터 회장이 77%를 개표된 가운데 64%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린다 리 씨는 첫 한인 뉴욕시 의원 중 한 명이자 지역구인 23번지구 최초의 아시아계 시의원이 됐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이 씨는 바너드 컬리지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뉴욕 한인 봉사센터 KSC를 이끌면서 교육, 노인 의료, 의료 접근, 경제 및 노동력 개발 등 분야에 힘써왔습니다. 26번째 선거에선 한인 줄리 원 후보가 78%를 개표된 가운데 77%를 득표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원 후보는 1998년 한국 IMF 금융위기 당시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 1.5세대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 하원 선거에도 한인들의 진출이 눈부셨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한인 여성 시민 운동가 출신인 아이린 씨 민주당 후보가 득표율 65%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아이린 씨 후보는 LA 출신으로 UC 리버사이드를 졸업한 뒤 버지니아로 이주한 지 9년 만에 주 하원 의원에 당선된 것입니다. 35번째 선거에선
한인 마크 킴 민주당 의원이 주하원 의원 7선에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매번 느끼는 거지만 한인 여성들은 위대합니다. 정말 쾌거인 것 같습니다. LA에서도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조지아주에서도 한인 시의원이 당선돼 3선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이번에 3선에 성공한 존 박 시의원은 소녀상 지킴이로 유명한 분이어서 더욱 뜻깊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집요한 반대를 뚫고 남부에서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된 조지아주 애틀란타 인근 소도시 브룩헤이븐에서 한인 존 박, 한국면 박현종 시의원이 3선에 성공했습니다. 박 시의원은 소녀상 건립에 힘써온 인물로 소녀상 지킴이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3일 조지아주 디켈프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시의원은 2일 브룩헤이븐 2지구 시의원 선거에서 총 득표의 64%로 35%를 기록한 KT 듀너건 후보를 큰 표차로 누르고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박 시의원은 2017년 6월 브룩헤이븐 시 공원 내 애틀란타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적극적으로 주도했습니다. 소녀상은 원래 애틀란타 중심지인 국립민권인권센터에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애틀란타 주재 일본 총영사관의 집요한 방해로 건립이 좌절됐습니다. 그러자 박 시의원은 소녀상을 건립할 대체 장소로 브룩헤이븐시 공원을 제시해 결국 소녀상 건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노즈카 다카시 당시 일본 총영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망언을 내뱉어 국제적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또 일본 총영사관 소속 외교관은 브룩헤이븐시 시의회까지 출석해 반대 로비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일본 측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애틀란타 평화의 소녀상은 2017년 브룩헤이븐시 공원에서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 소녀상은 캘리포니아의 글랜데일, 미시간주 사우스필드 한인문화회관에 이어 미국 내에서 세 번째로 세워진 것입니다.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존 박 시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일본 청영사관의 방해에도 끝내 소녀상을 건립하신 그 뚝심으로 한인 사회를 위해서도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선거가 여러 가지 화제를 낳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보스턴 시장 선거입니다. 지난 200년간 백인 남성이 아니면 당선될 수 없었던 보스턴 시장에 여성이, 그것도 아시아계 이민자 여성이 당선됐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소식은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년간 백인 남성들이 전유물로 여겨졌던 동부 보스턴 시장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당선됐습니다. 그것도 대만계 이민 2세 여성이 당선돼 미 전국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미셸 우 후보는 2일 실시된 보스턴 시장 선거에서 63.6%의 득표율로 시장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우 후보는 같은 민주당 후보인 애니사 에사 이비 조지 후보를 가볍게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보스턴시는 1822년 첫 시장을 선출한 이후 199년간 백인 남성만 시장을 역임했습니다. 미셸 후 후보는 보스턴 첫 여성 시장인 동시에 첫 유색 인종 그리고 아시아계 시장이 됐습니다. 후 후보는 1985년 시카고의 대만 유학생 출신 가정에서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왔으며 2013년 28살 약관인 나이에 보스턴 시의원에 당선돼 미 정계를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 후보는 대표적인 진보파 정치인으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의 후계자로 꼽히고 있어 앞으로가 더욱 주목되는 여성 정치인입니다. 우 후보는 워런 의원이 하버드대 교수로 재직했을 당시 직접 지도를 받았던 제자라고 합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이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LA 한인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한인타운 거리 곳곳이 쓰레기가 쌓여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하지만 거리도 아니고 바로 옆집에서 산더미처럼 쓰레기를 쌓아두고 치우지 않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느끼실 겁니다. 한인타운에서 실제로 이런 고통 속에 살고 계신 한인들이 있습니다. 한인타운 일가와 하바드길의 한 집이 수년째 집 앞마당에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둔 채 치우지 않고 있어 악취가 진동하고 주변에는 쥐들과 바퀴벌레들이 득실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 보이시죠?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한인타운의 이 모습은 KKR9 뉴스가 보도한 것인데요. 항공 촬영을 해야 전체 쓰레기 더미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집 주변은 한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데다 바로 코엔가 초등학교 인근이어서 학생들과 이웃 주민들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가 산더미가 된 집에는 90대 백인 여성과 60대 아들이 살고 있는데 이 60대 아들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야 하는 hoarders syndrome을 앓고 있어 지난 수십 년간 쓰레기를 집 앞마당에 싸고만 있다고 합니다. 시정부 차원에서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LA 한인에서도 시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방문하시는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물론 친부모 방문차 한국을 가시는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75%를 넘기면서 한국도 with 코로나 방식으로 일상에 회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1일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 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입국 후 하루 이내 검사를 받고 9일 차에 추가 검사를 받아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가 해제됩니다. 네, 다음 뉴스는 MBC 뉴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물류 대란으로 인해 요즘 열차에서 화물을 훔치는 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LA 다운타운 지역을 지나는 화물 열차를 노려 컨테이너에 든 물건을 훔치는 도둑이 활개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MBC 방송은 LA 다운타운 링컨 파크 인근 철로에 빈 상품 박스 수천 개가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절도범들은 화물 열차가 서행하는 구간을 노려 열차가 움직이는 중에도 컨테이너 문을 열어 그 속에 든 화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유니언 퍼시픽 철도 회사와 LA 경찰국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 친엄마를 살해한 패륜 미국 여성 소식입니다. 지난 7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엽기적이고 패륜적인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여성 실라 폰 비자메크, 당시 62세의 시신이 담긴 여행 가방이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 사건의 범인으로 토미스 셰퍼라는 남성과 헤더 루이 매크란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미국인인 매크는 당시 남자친구 셰퍼와 함께 자신의 친어머니를 살해해 10년형을 선고받았다는데요. 이 두 사람이 어머님이 살해한 이유는 어머니의 재산 150만 달러를 가로채기 위해서였습니다. 150만 달러 돈 때문에 어머니를 살해한 이 패륜 여성이 10년도 부족한데 3년을 감형받아 7년 만에 석방돼 어제 미국에 입국했다고 합니다. 이런 짐승 같은 패륜아들은 좀 더 강하게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걸까요?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습니다. 네, 예청자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11월 3일 카플라TV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까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화이팅 하시면서 계십시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장 제임스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